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인터넷 속 넷플릭스 세상입니다. 넷플릭스 속에서는 한국 드라마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거침없이 흔들어 놓았는데요. 최근 방영한 스위트홈 또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70개국 이상에서 오늘의 탑 10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터넷 속 넷플릭스를 넘어 미국의 안방TV 안까지 한국 관련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현재 미국 애플TV 플러스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8부작으로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드라마는 바로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입니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가 미국 TV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은 미국 내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일제강점기부터 그 이후까지 총 4세대에 걸친 한국인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의미 깊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시안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배제시켜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인이 미국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 의도적으로 아시안을 배제시킴으로써 미국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이 배제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지식인층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덕분에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미디어 회사가 아닌 미국 거대 회사 애플에서 한국인의 이야기를 미국 주요 시간대의 TV 드라마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도 한국인 배우 이민호, 정은채 등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조차 한국어라고 하니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늘 백인 중심이었던 미국인들이 드디어 그들의 삶 속에서 아시안의 이야기, 특히 한국인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MIT 대학에 초청된 이민진 작가는 청중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이런 사실들을 청중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미국 사회가 그녀를 그동안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도 말이죠. 그녀는 냉철한 통찰력으로 분석한 미국 사회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시종일관 유머러스하고 위트 넘치는 말솜씨로 MIT 대학 강당에 모인 청중들을 사로잡아버립니다. 함께 보시죠.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알버트라고 합니다. 이민진 작가님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지금 소설 파친코가 TV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죠. 제가 지금껏 미국에서 보고 자란 TV 드라마와는 다르게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마치 미국에서 저희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진 작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파친코를 애플에서 엄청난 예산으로 TV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알버트 정말 고마워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데 지금은 MIT에 와 있군요. 내보내주던가요? 우리가 글을 들여 보내줬죠. 맞아요. 너무 웃기네요. 알버트. 2007년에 있었던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제가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출판했을 때 정말 잘 나갔어요. 그때 정말 유명한 상을 받은 극작가가 저의 첫 번째 책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할리우드로 가서 모든 문들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 분야에 꽤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 그래. 영화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헐리우드에 그들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에이전트가 필요 없다. 아무도 아시아인들이 나오는 영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의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파친코는 절대 영화로는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지어 한국계 미국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꽤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책의 판권을 서로 사가려고 입찰 전쟁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죠. 이것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의 감정이 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우리 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 세대에게는 약간 냉소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냉소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당신 같은 세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인데 정말 당신과 같은 세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 세대가 가장 덜 인종차별주의자이고 가장 덜 성차별주의자이고 계급을 가장 덜 따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희망적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당신 세대의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은 형편없죠. 전 여러분이 휴대폰을 다바다에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대답하자면 전 거의 놀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저와 계약한 영화 TV 에이전트의 담당자는 20대 후반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랬던 거죠. 이 작품 괜찮네. 당연히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세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전 아시아인들도 주인공일 수 있다는 아름다운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전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그게 책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도 시즌 드라마에서 아시안이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뭔가요? 전 에밀리입니다. 파친코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혹시 소설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꾸고 싶었던 것이나 바꾸고 싶었던 과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는 감동받은 것이 있는지. 오, 에밀리.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되돌아봤을 때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전 바꾸지 않을 겁니다. 24년 동안 글을 써서 출판한 책이 겨우 2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모든 부분은 이미 다 살펴봤고 수정도 다 거쳤어요. 한 가지 말할 게 있다면 제 이야기를 좀 더 중요하다고 느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전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건 에밀리 당신과 저 모두에 해당돼요. 사람들이 에밀리 당신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이미 말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미디어 안에서 말이죠. 의도적으로요. 전 이게 전적으로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 아시안인을 중심 인물이 아니도록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워나가면 결국 우리는 맞아, 우리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돌아가서 알버트의 질문과 연결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엘버트가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잖아요. 뭔 말이에요? 알버트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중요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말은 하버드에 다니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도 말이죠. 알버트, 어디에 있죠? 그냥 당신 놀리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건 저에겐 꽤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바꾸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제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요. 그리고 전 에밀리 당신이 항상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당신 질문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산드라입니다. 저도 역시 하버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일제 식민주의와 관계된 한국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그 시대에 관련된 글이라서 매우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작가님의 소설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독자들이나 일본 독자들과 인터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산드라입니다. 산드라. 하버드에 다니는 산드라.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이 하버드에서 온 것 같군요. 마치 하버드가 이 MIT 대학 강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재밌네요. 놀리는 거예요. 먼저, 한국계 미국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 소설에 대한 당신 생각도 있겠죠? 네. 오늘 작가님이 말한 많은 것에 대해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약간 같은 기분이었고 또한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 오늘 작가님의 연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런. 감사합니다. 사실 칭찬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칭찬 받아드릴게요. 칭찬 받아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제가 이 책을 쓸 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마도 삼류학술출판사에서 인쇄 없이 출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전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60만 명의 사람들 중 누가 신경이나 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아주 작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게다가 이건 한국인들도 그리고 일본인들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역사였어요. 이 역사에 대해 모르는 한국에서 온 한국인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들은 일본에 세 종류의 다른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죠. 현재 북한계 일본인, 한국계 일본인, 귀화한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죠.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 책을 읽은 후 비평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 책이 상업적인 관심을 받고 나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전 이런 이상한 사실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2년 넘게 북투어를 해왔는데 초기에 제 청중들은 모두가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책을 사기 때문이죠. 진짜예요. 만약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들이 책 읽기를 그만둔다면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야만 해요. 이 책들을 구입하는 모든 백인 여성들에게 말이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북투어 행사를 갈 때마다 왜 75%의 백인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죠. 당신들 정말 너무 멋지군요. 말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모든 한국인들이 나타났어요. 진짜예요. 전 지금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전 지금 살짝 섭섭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또한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게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계 미국인이 제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건 제게 세상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비위를 맞추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내 말은 한국인들은 정말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책을 좋아할 때 전 매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전 한국인들의 의견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한국계 일본인,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 책을 엄청나게 지지해줬습니다. 그들은 제 책을 10부씩 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저는 언제나 우와 정말 못 믿겠어. 그런 마음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깊은 만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느끼는 기분인데요. 오늘 저녁 이민진 작가와 에이미가 우리와 함께 해준 것. 대화를 엿듣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게 해준 것. 그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의미였습니다. 비록 하버드 학생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준 로라와 미셸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늦게 그녀를 지지하러 나타난 한국인들에게 살짝 섭섭함을 드러내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한국인들을 만족시켜서 세상을 얻은 것 같다는 이민진 작가. 한국인들의 사랑을 얻은 것이 세상을 얻은 것 같다는 말처럼 들려 뭔가 울컥함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민진 작가와 MIT 대학의 미디어학과 교수 에이미의 대화를 번역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